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입니다. 평촌 1기 신도시와 인덕원역 저층주택가의 공급 택지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2일 뉴스원 언론사의 단독 기사예요. 제목은 평촌역 아파트촌, 인덕원역 저층주택가 공급 택지 추진한다 인데, 평촌역 인근 아파트를 공공개발로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사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해온 정부가 이번에 1기 신도시 역세권 저층 주거지의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 평촌역과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 6천 호 및 지방 약 22만 호 등 총 83만 6천 호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것을 발표했었죠. 그중 공공택지의 물량은 2월 26일 광명 시흥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일부 발표하였고, 이번 기사에 나온 평촌 인덕원은 아마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의 물량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평촌역의 경우 역세권 근처에 저층 주거지가 따로 없죠. 그래서 평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덕원역 인근의 저층 주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도권 저층 주거지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 중 대표적인 검토 대상 지역으로 1기 신도시가 꼽히는데,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삼본 등 5개 도시죠. 1992년 말 1기 신도시 입주 완료로 서울 인근에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27만 2천 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이 마련됐고, 이후 1985년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 보급률은 1991년엔 72.4%까지 오르는 정책적 성과도 거뒀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할 즈음인 1980년대에는 3조 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크게 늘어났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과열됐었는데요.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해요. 1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약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값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국토부가 1기 신도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입주 30년을 맞이해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올린 영상인 리모델링 사업의 기초로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일산, 삼본, 평촌,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딱히 재건축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서 좀 저평가를 받았던 곳인데, 그 당시에 저는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에 대한 이슈를 토대로 1기 신도시가 아마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2020년 7월달 이후에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폭등했고, 그로 인해 신축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 올라간 데다가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규제가 적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 성남 분당 한솔마을은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했고요. 그 밖에 삼본, 분당, 평촌 등 여러 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리모델링에 대한 기초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이 영상 하단에 링크해 놓을게요. 이어서 보면 특히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사업성이 낮은 나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지구 등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죠. 이사 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는 개발 이익을 활용해 저층부의 헬스, 보육, 택배, 안전시설 등을 복합 공급하고 개방형 공급 이용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주는 방침이에요. 국회 관계자는 평촌역과 안양중앙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군과 인덕원역과 하객천 사이 저층 단독주택지구가 정부의 새로운 택지 공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세권이라 서울 접근성이 높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해당 지역의 장점이라고 했네요. 일단 평촌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인덕원역 인근 저층 주거지를 살펴보면 우선 인덕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개발 계획이 인덕원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이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서 말한 저층 주거지가
인덕원역과 하객천 사이라고 했으니 아마 인덕원 중학교 인근 이 구역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곳은 제가 알기로 지금 따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개발 얘기가 나왔네요. 어쨌든 이곳 말고도 인덕원 인근에 저층주거지가 많죠. 최근 핫하기도 했고요. 이 앞쪽은 상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참고로 유튜브에는 없는데 제가 블로그 초창기 때 이곳 인근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 당시 추진했던 정비업체가 허가가 취소됐던 정비업체여서 진행이 안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 당시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일반 재개발은 안양시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적어도 2025년까지는 힘들겠지만, 이사대책 전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 이거는 이사대책과는 좀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현금청산 관련돼서요.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입지는 좋은 곳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실 듯 해요. 어제자로 구독자 1000명을 넘겼는데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0명 기념으로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조만간 업로드할 계획이에요.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